그래서 우리가 공백기를 바라볼 때 진짜 공백기도 있고 공백기가 아닌 걸 여러분들이 공백기라고 착각해서 당황해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공백기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게 된 거는 사실 준비가 잘 안 됐거나 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 고민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들이 아마도 스펙에 대한 준비, 그리고 지금 공백기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같이 안 되는 것들을 같이 하나씩 좀 정리해보고 해결해보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백기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스트리밍 안내하면 공지를 좀 드려서 설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표에 한 5,700명 정도 들어와셨는데 그 중에 60%가 1년 이상의 공백기다, 그리고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뭐 여기를 다 합치면은 뭐 76% 정도 되고, 나머지가 6개월, 그러니까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을 공백기라고 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기간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설문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미만은 공백기로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공백기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칠판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공백기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대체 공백기가 뭘까요? 공백기가 정리가 딱 돼야 이것을 두려워하는 부분도 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루션도 여기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기간? 한 기간. 그죠? 아마 요거를 공백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직장이나 요게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긴 한데, 학교 활동이 없는 기간 이렇게 있고요. 졸업 후 취업 전까지, 경력에서는 퇴사 후 기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경력까지 오늘 같이 다뤄보죠. 직무와 상관없는 일을 한 기간, 경력이라면 좀 그럴 수 있겠죠. 지원 직무와가 아닌 경력 기간, 뭐 요 정도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좀 종합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증명할 수 없는 기간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증명할 수 없는 기간. 저는 그 정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것도 안 한 기간이 결국 이제 이게 비슷한 유사한 의미로 증명할 수 없는 기간, 이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거예요. 근데 면접관들은 계속 이걸 집중 검증하죠. 이때 뭐 했냐, 왜 이렇게 보냈냐, 어쨌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백기를 묻는 이유를 좀 우리가 좀 더 좀 따져봐야 되는데, 면접관이 왜 대체 공백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볼까? 나름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거예요.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고 시간 자체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을 뽑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화 버전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시간 개념을 묻는 거죠.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거든.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백기에 검증해야 될 요소는 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이거는 이제 직무 전문성을 묻는 거예요. 직무 전문. 이 정도를 묻는 거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하나 굳이 더 찾는다면 공백기를 묻는 이유는 뭐 예상치 못한 뭔가 대단한 큰 리스크 점검이죠. 리스크 점검. 그래서 뭔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을 당했다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어떤 리스크는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백기를 묻는다. 뭐 이거 이외에도 그냥 면접관도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물어볼 게 없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답변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도 공백기인가요? 저것도 공백기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좀 기준을 좀 일단 먼저 정해드릴게요.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공백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규정을 하세요. 무조건 필기 뭐 시험을 받건 공부를 했건 내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이 시간을 쓴 거야? 공백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공백기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 그냥 단순히 직장이나 학교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정의하기엔 제가 보기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자, 왜냐면 이 기간에 예를 들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서 직무 관련된 성과를 달성한 적이 있어. 그럼 이거 공백기 아니에요? 공백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르바이트도 연결이 되겠죠. 아르바이트 당연히 연결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어?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 그럼 그건 공백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백기라는 거는 여러분의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면접관이 이거 공백기 같은데? 같은 데라고 그런단 말이야. 공백기 막 이렇게 딱 규정을 하지 않아요. 이때는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통 확인하는 질문을 하지, 본인이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거는 공백기가 아니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고 내 계획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획이 일관성과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직무랑 연결시키면 그거는 100% 공백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격증을 준비한 기간은 공백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자격증이 직무랑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공백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백기를 바라볼 때 진짜 공백기도 있고 공백기가 아닌 걸 여러분들이 공백기라고 착각해서 당황해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죠. 고시공부 오래 해서 지금 32살 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백기죠. 직무랑 연결이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시공부를 열심히 한 거가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공백기 아니죠. 직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직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공백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백기라는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됐건 계약직이 됐건 공부가 됐건 준비가 됐건 직무랑 연결할 수 있는 고리만 찾으면 걔는 공백기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리스크 점검은 진짜 대단한 리스크가 없었다면 사실 이건 공백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된다. 나름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냐 아니냐라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순히 증명할 수 없는, 정확히 말하면 소속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소속이 없었던 기간이 공백기냐?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이 있었더라도 내 나름의 계획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거나 직무에 대해서 연결시킬 만한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면 아쉽지만 공백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졸업 후 취업 전은 공백기냐 했을 때는 직무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공백기가 아니겠지만 뭐 그런 게 특히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뭐 필수 자격증 따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의 유예 기간을 1년까지로 두는 거예요. 1년. 요즘에는 취업이 워낙 어려운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뭐 6개월, 1년 정도 취업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내 경험을 정리하거나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자신 있게 가셔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퇴사 후 기간은 공백기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활동이 없었다면 이건 100%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력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무턱대고 퇴사하지 마라. 퇴사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거 전문가가 이제 제 동생이 있죠. 퇴사한 이형 채널에 가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프로세스와 컨텐츠와 시스템까지 그냥 다 저기 해드리니까 여러분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력은 회사와 회사를 넘어가는 기간이 길수록 안 좋아요. 직무를 전환하기 위한 준비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최대한 짧은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를 경력에서 퇴사 후 기간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저는 맥스 6개월이라고 봐요. 맥스. 사실 6개월이 뭐 된다가 아니고 맥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3개월 이내.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맥스고 한 3개월 이내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거는 뭐 공백기도 아니고요. 그냥 트랜지션 기간이라고 봐야지. 이동하는 기간. 그래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쉬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고 신입의 경우는 신입이죠. 중고 신입은 신입이기 때문에. 근데 중고 신입이니까 더 저는 동일한 거 봐도 될 것 같아요. 한 6개월까지. 근데 뭐 취업 준비를 보통 1년은 보니까 1년까지는 오케이. 중고 신입인데 한 경력 1, 2년 있어. 그리고 공백기가 1년이면 공백기 이슈가 아니고 나이 이슈가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나이가 적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중고 신입은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신입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당신을 신입으로 봐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 이게 아니 기본적으로 공백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 잘 따지시면 좋겠고, 지원 직무가 아닌 경력 기간은 이제 요거는 공백기라고 할 수 있냐? 뭐 공백기라고 할 수 있죠.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은 직무 전환이거든요. 직무 전환. 직무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공백기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공백기가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할 그 직무에 경쟁력이 있냐 없냐, 필살기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무슨 뭐 이거를 공백기가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 공백기에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먼저 좀 선언을 하고 싶은 좀 한 단어? 문장?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백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신입이건 경력이건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요소가 뭐냐 했을 때는 공격형 면접입니다. 공격형. 수비형으로 가면은 얘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은 더 강하게 공격을 해야 돼. 공백기라는 거는 우리의 약점 같은 거잖아요. 약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함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형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약점을, 난 이것도 약점이고 이것도 약점이고 이것도 약점이고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고. 멘탈 관리는 제가 보기엔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식입니다.
공격에 집중해야 돼. 공격에. 그러니까 수비를 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뚫리거든요. 그렇잖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하다가 요거 하나 뚫리면 내가 뚫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공격은요, 무조건 공격하는 사람이 유익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그냥 가서 일루 쑤셔보고 안 돼? 그럼 일루 쑤셔보고. 근데 수비하는 사람은 이 새끼가 어디로 들어오지? 막 일루 막았다가 일루 막았다가 일루 한번 카운터 맞으면 그냥 세고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도전해야 돼. 계속. 공격형이 무조건 좋다. 공격형. 그러니까 공격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결국에는 필살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체인지업에서 있었던 한 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필살기를 가지고 필살기가 어느 정도 있다면 공백기가 있고 뭐 전공도 안 맞고 스펙도 안 맞고 한 대도 붙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나머지는 다 준비됐는데 공백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뭐 물론 있어요. 근데 공백기가 아무리 이미 있는 약점을 잘 내가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얘가 없잖아요? 그럼 뽑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을 뽑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직무 관점에서, 경력도 아니고 경험이야 그냥. 이거가 있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를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공백기라는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항상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될 내용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내용은 내가 공격형 면접 혹은 공격형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요거를 제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네, 요거를 안 따져보시면 그 다음이 안 된다. 뭐 공백기를 뭐 어떻게 저렇게 블라블라 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약점에 부딪히 또 뭐 스펙이 뭐가 안 돼 있고 또 뭐가 안 돼 있고 또 뭐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공백기일까 아닐까라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약점보다, 여기 이제 중요하니까 이게 명제죠. 약점보다 강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 경우 퇴사 후 프리랜서 외주 작업을 만들었는데, 자, 아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죠. 공백기의 기준. 공백기가 아닌 것. 1번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고, 두 번째 직무 관련 경험이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리스크가 없었다. 이 세 가지가 공백기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간은 공백기일까요?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를 했다 그러면 공백기가 아니겠죠. 공백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휴학 후 세무사 준비도 공백기 아니죠. 나름 계획이 있잖아. 그 휴학이면 아직 졸업을 안 한 거거든. 대학 기간의 공백기, 저는 이거는 다 공백기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을 자유케 해드릴게요. 괜찮아. 대학 기간은요, 어차피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미스하고 잘 안 되고 괜찮아. 그냥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랑 안 맞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괜찮아요. 대학 때는 제가 보기엔 너무 공백기 여러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학을 3년에서 5년 이상 했다. 막 이거는 좀 공백기인지 그건 솔직히 좀 너무 선 넘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 기간은 괜찮다. 경영학과로 부원일을 3개월 돕다가 지금 6개월차 공백기 아니라 그랬죠? 자, 1년 미만 공백기 아니에요. 1년 미만은 공백기 아닌. 단 경력은 예외입니다. 경력은 6개월. 자, 1년 미만은 공백기 아니지만 경력은 6개월이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 퇴사 후 직무산업 전환을 위해 2년 공백이 있습니다. 1년은 자격 취득 및 휴식, 1년은 취업 준비 및 대기업 채탈로 인해 생겼는데 이것도 공백기일까요? 야, 이게 참 애매하네요. 지금 이번에 케이스를 보면 일단 퇴사 후니까 회사 다닌 경험이 있어. 그리고 제가 보기엔 취업 준비 및 대기업 채탈은 괜찮은데 1년 자격증 취득 및 휴식은 공백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퇴사라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교집합으로 1년이 스펙 준비야, 스펙. 근데 1년에 또 공백기야.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공백기라고 봐야 될 거는 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얘랑 얘를 같이 갔어야죠. 병렬로 가야 될까? 나중에 이 병렬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취업 준비를 수능 준비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졸업하고 1년 1개월 공백기 있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토익 스피킹, 한국사 취득했는데 지금 자격증만 열렸다 하셨네요? 취업 준비 1년,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백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 좀 봤는데요. 공백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이 기간을 공백기로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고, 공백기가 아니라면 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만이다. 면접관이 동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백기라는 것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여러분의 자존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쭉 하시다가 보니까 이건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 진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그게 셀프 디스야. 야, 이게 참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그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